네, 안녕하세요. 조선펑크의 흥입니다. 저는 동생이고요. 예, 오늘은 아주 귀여운 차를 타보겠습니다. 예, 레이의 대항마 현대 캐스퍼입니다. 이 차량은 카쉐어링 서비스를 이용해서 렌트했고요. 근데 이 차량의 분류가 SUV로 분류하는 사람도 있고, 경차로 분류하는 사람도 있고, 승용으로 분류하는 사람도 있고, 조금 그래서 회사마다 달라가지고 이 캐스퍼란 차량을 검색할 때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그 말인즉슨 어쨌든 현대가 이 기존에 있던 혹은 이 아토즈 이후에 경차를 출시함에 있어서 아무래도 그 포지션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현재 이 차에 대한 이슈는 딱히 살펴보지 못했는데 요즘에 이 차를 주변에 타는 사람이 있어? 내 주변에 탄 사람이 있어. 누굴까? 학교 선생님인데, 학교 선생님. 학교 선생님인데 여자분이시거든. 뽑은 지 얼마나 되셨지? 이제 한 2달? 3달? 3달 정도 되셨네. 그거는 이 차를 왜 선택했대? 레이도 있을 테고 모닝도 있었을 텐데. 혼자서 뭔가 좀 취미가 없고, 좀 약간 공부만 했던 스타일이라서, 단순히 수단으로 갖고 싶었는데 귀여운 걸 좋아하는 성격이라, 딱 생긴 게 귀여워서 마음에 든다고 선택했다고 하더라고. 생긴 게 귀여워서? 그리고 남자친구 차가 되게 커. 뭐 차박도 얘기하지 않았었어? 차박은 그 이후에 선택을 하게 된 건데, 옵션으로 차박 옵션을 집어 넣었고, 근데 이제 차박 옵션을 하려고 실제로 누워보니까, 그 평탄화를 시키는데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더 많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차박 옵션만 넣었을 때는 그대로 차박을 즐기기에는 부족하다. 그래서 지금은 차박은 안 하고 있고, 뭐, 그래도 옵션으로 넣었으니까 언제 한번 활용해야지 라는 생각만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 확실히 경차라서 이게 오늘 아침에 우리가 좀 영화권에서 출발했잖아. 시작을 했잖아. 근데 이 1.0 카파 엔진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1000cc 엔진들이 열받는 엔진이야. 그러니까 잘 안 나가서 열받기도 하지만 실제로 열도 많이 나서 이 경차를 탔을 때 히터가 그렇게 빨리 나와. 그래서 이런 겨울 날씨에는 조금 그 히터가 빨리 나와서 좀 편한 부분도 있다. 야, 애써서 찾는다. 야. 어쨌든 이 차는 좀 출시된 지는 좀 됐지만 처음에 나왔을 때 이슈머니를 엄청 했거든. 이게 SUV다 아니다. 뭐 경차치고는 뭐 SUV로 활용도가 있을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오프로드를 갈 수도 있다. 뭐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SUV라는 건 예전 영상에서도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서브 유틸리티 비이클.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떠한 유틸리티를 많이 할 수 있는 그 비이클 차량이라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이 경차를 약간 높이만 높였다고 해서 바디를 높였다고 해서 SUV라고 할 수는 없거든. 그렇지. 다만 이제 SUV라는 건 형상이라는 게 어느 정도는 있기 때문에 실제로 봤을 때 SUV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이유는 뭐냐면 그 스즈키의 짐니나 아니면은 또 갑자기 기억 안 나는데 약간 그 험머를 따라한 오마주한 일본식 경차들이 꽤 있거든. 그런 것들하고 약간 시트 포지션도 유사하고 형태적으로 되게 유사해. 그러니까 아무래도 현대 기아에서도 경차를 출시함에 있어서 일본에서 판매되는 경차들, 그러니까 경차의 바리에이션이 되게 넓잖아, 베리에이션이. 그치, 일본은. 그래서 이제 그쪽은 그걸 참고했다라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많이 익숙하고 괜찮네. 그래서 이 차량 캐스퍼 1.0, 터보는 아니고요. 1.0입니다. 그냥 일반 NA 엔진. 그리고 미션은 전 당연히 CVT가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CVT가 아니고 자동 오토 미션이네요. 그러니까 토크 컨버터가 달려있는 오토 미션이죠. 자동 4단입니다.
그래서 반갑다 사다나 오랜만이다. 10몇 년 만에 만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뭐 이제 CVT 같은 경우에는 연료 효율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엔진의 그 동력 자체를 휠에 전달하는 그런 효율 자체가 되게 우수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상대적으로 단점은 있지만 이 경차에 많이 쓰인다고 했었는데요. 현재 이 캐스프에는 CVT 미션을 터보나 NA나 둘 다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충 이슈를 찾아봤더니 아무래도 이 경차들은 잘 가속이 잘 안 될 때 3000rpm, 4000rpm, 5000rpm 이런 가혹한 주행 환경에 놓일 확률이 높다 보니까 현대에서는 특단의 조치로 이 내구성이 어느 정도 입증된 아무래도 이 오토미션을 사용하는 것 같다라는 그 여러 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도 그런데요. 우선 첫 번째로 느낌은 반갑다입니다. 왜냐하면 이전 차량이 XM3 CVT였는데 명과 묘하게 그 미션의 반응이 다르다는 게 반갑게 왔어요. 실내 소재는 어때? 실내 소재는 우선은 소재보다도 디자인을 좀 얘기하고 싶은데 뭐 이거는 뭐랄까 약간 아이오닉 5의 느낌이 살짝 나는 디자인이네. 그러네. 원형이라든가 아니면 이쪽 센터 콘솔의 모양 그리고 이쪽 센터 그 대시보드 밑에 하단 공간에 있는 그런 그 뭐라고 하지 저걸? 수납 공간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아이오닉 5의 느낌이 나고 위에 천장 재질도 마찬가지. 약간 그 트래버스나 레이 등등등등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 부직포 재질의 얇은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약간 카페트가 압축되어져 있는 듯한 소재를 사용했거든. 융도 아니고 이걸 뭐라고 하지 이거? 근데 재질이 상당히 그 재활용한 느낌의 재질이 많이 나는데 이 재활용이라고 해서 나쁘다는 뜻은 아니고 이제 뭔가 그 프레이탁인가? 그 재활용해가지고 사용하는 그 가방 브랜드가 있어. 프라이탁인가? 그런 것처럼 내구성은 되게 좋은 느낌이야 이거는. 뭐 묻어도 잘 물도 안 들어갈 것 같아 꼼꼼해서. 그리고 이쪽 위에 나는 이건 되게 칭찬할 만한 것 같고 너무 좋아. 그리고 이쪽 도어 트림 같은 경우에도 저번 레이시 승기에서 얘기했듯이 이 음량으로 안내하고 있어요. 내가 아니 효과는 이 음량으로 레이시 승기에서 얘기했듯이 약간 레이를 탔을 때는 준중형 자동차에 이런 타고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의 내장 소재들, 그러니까 내장재들이 업그레이드가 많이 되었다고 얘기했었는데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는 준중형 차량, 그러니까 아반떼나 K3를 타고 있다는 착각이 들게 할 뻔했어. 왜냐하면 이 실내 디자인이 조금 내가 생소한 디자인이다 보니까 그때 내가 좀 익숙한 디자인이라 좀 그렇게 느꼈던 것 같고 근데 이런 소재 부분에서는 이 도어 트림도 되게 단단한 옛날에는 이게 플라스틱 그냥 탁탁 그랬는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가 않고 되게 단단하고 두꺼운 도어 트림이 들어간 것 같은 이 느낌이 들어. 그리고 도어 손잡이 같은 것도 동글동글하고 되게 크게 되어 있고 옛날 경차는 이렇게 안 돼 있었거든. 나는 손이 엄청 큰 편이잖아. 그렇지. 가죽 장갑 웬만하면 다 안 맞는데 이 손이 잘 들어가. 엄청 큼직큼직해. 기분이 되게 좋고 그다음에 얘기했던 이 실내 소재들 약간 여기가 무슨 패브릭 재질의 센터 콘솔 재질인데 실제로는 패브릭이 아닌 것 같아. 이런 질감들 그리고 버튼의 위치 그리고 이런 버튼을 만드는 이런 소재들 이런 것들이 약간 미니스럽 아이오닉 5와 미니 같은 느낌이 살짝 있고 근데 이제 이런 계기판 디스플레이도 이거는 약간 옛날 쉐보레 스파크처럼 레이랑 거의 유사한데 왼쪽에는 뭐 속도계 오른쪽에는 RPM계 시트의 경우에는 내가 이게 좀 시트가 좀 특이한 게 일렬 시트가 두 개로 나눠져 있잖아. 그렇지. 조수석과 그렇지 않은 것. 근데 조수석 시트는 약 한 넓이가 49cm 정도로 좀 경차치고는 넓은 편이다. 근데 1열 시트 같은 경우에는 48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뭐가 있냐 1열과 2열 사이에 약간 시트가 넓어져 있는 공간이 있는데 거기 컵홀더가 있어. 이건 자료화면을 좀 부탁해. 그래. 그래서 이게 시트가 넓어진 건지 시트가 이 컵홀더가 나를 침해한 건지를 잘 모르겠어. 내 개인적인 첫 느낌은 이 컵홀더와 이 보관 이게 나를 침략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래서 시트가 운전자가 조금 더 컸으면 좋았지 않을까. 이거는 조수석에 딸려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 그럴 수 있지. 그리고 시트의 뭐 착자감이나 이런 방석의 두께감, 푹신푹신함 이런 것들은 전혀 불만이 없고 이제 다만 이제 문제가 뭐냐면 1열의 공간이 이게 어깨가 지금 내가 B필러에 닿고 있거든. 내가 지금 키가 182 정도잖아. 그러면 이 정도 크기 키를 갖고 계신 분이 이 차를 혹시 운행하실 경우가 생긴다면 시트를 분명히 뒤로 좀 밀어서 운행하실 거란 말이야. 근데 왼쪽에 어깨가 다 완벽하게 다. 내 어깨가 어디에 있냐면 지금 안전벨트 나오는 구멍 바로 아래에 있어. 그래서 이게 공간이 되게 좁아졌어. 그래서 아까
혹시라도 이거를 한 좀 많이 당겨서 타시는 분들처럼 이렇게 당겨봤는데 그래도 약간 여기가 좀 왼쪽 머리 쪽에 있는 이쪽 헤드룸이 위로는 높은데 이 좌측이 좀 답답하네. 아무래도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차를 좀 작게 만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게 우리나라 경차 규제 때문에 좌우 폭과 길이는 똑같거든. 레이나 모닝이나 캐스퍼나. 근데 이 비필러가 엄청 두꺼워. 그러니까 실내로 들어오는 것도 되게 두꺼워. 그래서 이게 좀 되게 불편해. 그리고 여태까지 너랑 나랑 한 번도 어깨가 닿은 적이 없어. 레일을 타면서도. 그렇지. 근데 지금 오른쪽하고 네 왼쪽 어깨가 닿고 있지. 이런 부분들이 첫 인상이자 실내의 첫 느낌이야. 그러니까 클릭 이후에 이렇게까지 나를 겸손하게 만드는 차가 없는 것 같은데. 클릭 이후에. 클릭 한번 얻어본 적이 있거든. 조작부의 조작 느낌은 어때? 확실히 요즘에는 이 차량들이 신형으로 바뀌면서 이 운전대를 만졌을 때 이 안정감을 느껴지는 뭔가 헐거운 느낌이 안 들고, 그다음에 버튼류도 지금 내가 타고 있는 산타페, 도뉴 산타페만큼 똑같아. 거의 느낌이, 재질이. 경차라고 해서 또 안 좋은 제품이 들어가진 않는 것 같아. 그러니까 옛날처럼 각자 차의 특성에 맞는 이런 부품들을 따로 생산하기보다는 공통적으로 생산하고 여러 차에 쓰이는 추세로 가고 있잖아. 그렇지. 10몇 년 됐나 그게? 근데 지금은 그게 더 익숙해진 것 같아. 여하튼 그래서 타 차량과 호환되는 버튼들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이 조작부의 느낌은 상위 차량과 비슷하다. 그리고 이런 에어컨 조작 버튼 거의 완벽하게 현대 기아하고 거의 유사해. 그래서 특별하게 조작부 버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불만은 없는 것 같고, 이런 핸들의 이 위치, 그리고 이런 센터 콘솔의 위치, 그리고 이런 계기판이 내 눈안에 들어오는 것들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그러니까 불편함이 없다라는 뜻이야. 불편함이 없고, 그 다음에 좀 인상적인 건 이런 대시보드 아래에 있는 그 수납 공간이 없는 것보다 훨씬 좋을 것 같아. 그럴 것 같아. 왜냐하면 저거는 대시보드 아래에 있는 저걸 뭐라고 하지? 대시보드 아래에 있는 그 수납 공간 있잖아. 당기는 거 서랍. 거기는 열어서 수납을 해야 되는 반면에 여기는 바로바로 던져놓을 수 있으니까. 그래. 상당히 편한 것 같아. 근데 다만 이게 아까 우리가 잠깐 뭔가 녹화 장비 하나를 여기다 조그만 걸 올려놨었는데 코너를 돌 때 그게 막 움직였거든. 맞아. 그러니까 여기에 사실은 좀 미끄럼 방지가 될 수 있는 어떤 재질이 좀 포함되어 있으면 좋았을 뻔했다. 하지만 경차에 그것까지 바라야 되냐? 그렇다 하면은 뭐 다이소나 포토마켓에서 저기 매트 정도는 까시면 훨씬 더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 또 내장재의 그 내구성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내 천장이나 이런 운전대, 그 도어 트림, 그리고 이런 센터 콘솔의 이런 것들이 내장재가 뭐 내구성, 그러니까 긁힘이나 뭐 오염에 전혀 지장이 없을 것 같아. 옛날 경차들 중고로 이렇게 구매를 하다 보면 도어 트림에 긁힌 게 엄청 많거든. 그래, 맞아. 이 플라스틱이 너무 긁힘 강도가 약한 걸 쓰면 너무 추해진다고. 근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 경차는 내가 볼 때 이런 재질로 이제 불만을 가질 시대는 좀 지난 것 같아. 그래, 맞아. 가속감하고 제동 능력은 좀 어때? 잠깐만, 살짝 내가 추월을 한다고 가정하고 밟아볼게. 와우. 자, 놀라운데? 한 번만 더 가속을 해볼게. 자, 이 가속 능력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금 왜 놀랍다고 얘기를 했냐면, 내가 지금 전차로 XM3 CVT 미션을 탔을 때 느껴졌던 그 답답함이 해소될 뻔했다. 아, 그래? 엔진은 버거워하지만 미션이 잘 받쳐주네. 근데 CVT 미션 같은 경우에는 진짜 너무나 장시간 뭔가 똑같은 엔진도 아니고 1.6 NA 엔진임에도 불구하고 CVT 미션이라는 특이점 때문에 가속이 더딘다는 느낌이 있었잖아. 근데 이거는 내 몸에 힘이 들어가. 가속을 하면 얘가 힘을 내줄까 싶어서. 근데도 얘는 그래도 가속 능력이 실제로 수치적으로는 어떻게 다른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50마력 정도 차이 나는 느낌 치고는 생각보다 가속이 잘 되는 느낌이야. 자동 4단이라 그런 것 같아.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 차의 특징이 지금 내가 지금 잠깐만 100km를 찍었다 내려오면 100km 정도 항속 주행을 할 때 3000rpm에 고정되어 있단 말이야. 3000rpm? 100km 항속 주행을 할 때 3000rpm에 고정되어 있다는 건 3000rpm 이상으로, 그 말인즉슨 1500이나 2000rpm을 유지하는 차량들보다 연비가 낮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거는 결국에는 5단 미션이나 6단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항속 기어, 그러니까 항속 기어라는 명칭은 없어. 다만 항속을 할 때 유리한 기어비를 얘기하는 거야. 그 기어가 없음으로 인해서 이 항속에서 RPM이 낮은 RPM을 유지할 수가 없다. 바로 80 이상을 달릴 때는 급격하게 연비 하락이 있는 차량이다. 이해했지? 이해했어. 그리고 이제 제동 능력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금 한 번 더 밟아볼 건데 좀 위험하니까 80km 정도에서 살짝만 제동해볼게. 이게 차량의 세팅을 서스펜션이나 혹은 뭐 서스펜션에 속해 있는 쇼크 업저버를 어떤 각도로 꽂느냐에 따라서 제동을 할 때
이 차량의 움직임이 좀 달라. 근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경차임에도 불구하고 본네트나 아니면 저쪽 2열 쪽에 있는 휠하우스를 많이 할애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서스펜션이 꽂혀있는 각도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측장점으로 오는 건지 아니면 자세하게 알 수는 없으나 내 느낌으로는 좌우 롤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이런 서스펜션들이 흔들리는 허벌레 하는 느낌도 별로 안 나. 그래서 생각보다 잘 서준다. 잘 서주고 되게 생각보다 제동이 잘 되네. 그래? 가속보다는 제동이 더 좋은 느낌인데 레이 같은 경우에는 뭔가 공간이 뒤틀리는 듯한 느낌이 나거든. 제동할 때. 그래.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쓰긴 하지만 뭔가 그 큰 박스형 차체가 뭔가 제동할 때 어그적 뭔가 그 뒤틀리는 느낌이 나거든. 근데 이건 그렇지는 않아. 뭔가 짱짱하게 탁 붙여줘. 그래서 제동력은 좋다. 가속력은 CVT 미션을 탑재한 것보단 좀 좋은 것 같다. 웬열? 왜 좋아? 오케이. 핸들링하고 코너링은 좀 어때? 그러니까 이게 핸들링이라는 게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내가 핸들을 틀었을 때 내 타각만큼 이 차가 돌아주는 능력을 말하는 거잖아. 근데 이제 이 차 같은 경우는 경차임에도 불구하고 잘은 모르겠지만 이 핸들을 틀었을 때 바퀴의 각도와 그리고 어떤 그 돌아가는 느낌, 그 무게에 대한 이 차의 그 뉴트럴함 이런 것들이 나쁘지 않아. 되게 좋은 편이고 다만 이제 그 레이하고의 차이점을 굳이 설명하자면 차체의 강성 자체가 이 차가 좀 더 좋은 모양이야. 왜냐면 이게 레이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한 횡지나 이런 거를 받았을 때 차체가 뭔가 뒤틀리는 듯한 느낌이 와. 이거를 사람들이 야 차체가 뒤틀리는 걸 네가 어떻게 느끼냐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과속방지턱 넘을 때 내장재가 우지끈 하는 것도 결국에는 그게 뒤틀리는 거야. 그렇지. 차체가 뒤틀렸는지 내장재가 뒤틀렸는지는 좌우지간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차체를 구성하는 어떤 요소들이 뒤틀렸기 때문에 그런 소리가 나는 거거든. 그렇지. 고로 사람이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거다. 다만 이거는 레이보다 훨씬 더 단단한 자체 강성을 갖고 있는 것 같아. 뒤틀린 강성이. 그래서 되게 생각보다 그 코너링을 조금 더 돌려서 계속 이렇게 부하를 주었을 때 뭔가 차가 단단하게 있는 느낌이 나. 단단하게 버텨주는 느낌? 그리고 이 차를 내가 타기 전에 타이어를 한번 보고 탔어. 타이어는 뭐 엠프리즈인가 어떤 타이어야 넥센인 것 같은데 저가형에 많이 연비 위주의 이제 승차감 위주의 세팅되어 있는 이런 타이어인데 문제는 그 타이어의 넓이가 205야. 205. 그리고 편평비가 45. 그리고 17인치 휠이 껴져 있어. 나는 사실은 이 차를 타면서 15인치 깡통이를 기대했거든. 그게 좀 귀여워가지고. 근데 17인치 휠이고 그 다음에 편평비가 45밖에 안 되고 넓이가 250이나 돼서 그런지 몰라도 방금 코너링에 후한 점수를 주게 된 건 아마 그 타이어와 휠의 영향도 있지 않을까 싶어. 그리고 더불어 이 차의 차체 강성을 버텨주는 것 이런 것들이 포함돼서 코너링은 꽤 괜찮은 편이다.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쉐보레 스파크 탈 때는 저 정도의 코너를 돌 때는 뭔가 인지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휘청휘청하는 느낌이 있었어. 근데 그 느낌보다는 훨씬 단단한 느낌이야. 그리고 핸들링 같은 경우에는 아까 잠깐 설명을 했지만 뭔가 이 차를 움직임에 있어서 약간 갑작스럽게 차선을 바꿔도 부담이 없어. 그래서 약간 경차가 주행 안정성이 좀 떨어져서 우리 마누라가 혹은 내 여자친구가 운전을 할 때 혹시 대비를 못할까봐 걱정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차는 좋은 대안일 것 같다. 그리고 차를 타면서 계속 느껴지는 건 단단한 느낌이 계속 나. 앉았을 때도 단단하고 시트가 단단해서 그런가? 근데 어쨌든 되게 단단해. 뭔가 단단해 이게. 약간 흡사 이 경차계 골프를 탄 느낌? 약간 오바를 좀 하자면 그런 느낌이 나네. 그래서 핸들링과 코너링은 생각보다 만족스럽고 여태까지 내가 탔던 경차 중에 가장 좋은 편에 속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 노면 상태에 따른 충격은 좀 어때? 방금 그 질문을 하기 전에 덜컹거리는 게 있었지. 그게 포트홀이었어. 깜짝스럽고 너랑 나랑 둘 다 욕설이 나왔잖아. 생각보다 빵 쳐버리는데. 그러게. 내가 볼 때는 이 스프링 레이트와 쇼크 업저버의 세팅 자체가 이렇게 물렁물렁하지만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저 느낌은 뭐냐면 이게 이제 쇼크 업저버의 그 트래벨의 가동 범위, 역치가 넘어가서 나오는 쿵도 아니고 스프링이 단단해서 오는 쿵이란 말이야. 저거는. 그래서 이 차 세팅 자체가 조금 단단하게 세팅되어 있는 편이다. 경차 치고는. 그래서 저런 포트홀이나 매놀 같은 경우에는 좀 단단하게 넘어가고 쿵 뭔가 강력하게 들어와. 그럼 차체가 강성도가 높다 보니까 저런 것도 강력하게 들어올 수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 느끼는 단단함이라는 게 차체라는 게 결국에는 이런 프레임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서스펜션 포함해서 단단한 느낌이 난다는 게 맞는 거야. 나 지금 저 매널 밟기 전까지는 말하면서도 긴가민가 했었거든. 좀 그런 부분이 있네. 그래서 이제 과속방지턱 같은 경우에는 뭐 부드러운 과속방지턱은 저속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근데 이제 고속에서 이런 고속이라 하면은 뭐 한 50km, 60km? 나한테는 고속이니까 이런 식으로 넘어갔을 때는 아까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경차 같은 경우에는 쿵 하고선 떨어지면서 우지끈하는 느낌이 나거든. 그리고 차체가 좌우로 한번 부르르 하는 떠는 느낌이 나는데 그래, 그랬어. 이거는 약간 차체 강성과 서스펜션이 조향이 잘 된 탓인지 모르겠지만 두웅탁인데 BMW의 쫀쫀한 두웅탁이 아니라 두웅꽝이야. 근데 차체는 잘 잡아. 아, 그래? 차체는 잘 잡아. 그래서 약간 단단한 세팅의 차이인 것 같다. 이거는 흡사 옛날 뭐 부하방이나 이런 차량들의 서스펜션이나 이런 거를 튜닝했을 때 느낌이 나는 그런 단단함이야, 살짝. 왜냐면 물렁물렁이 아니라 물렁쾅, 단단쾅 뭐 이런 느낌. 그래서 가속 방지턱은 나쁘지 않고 그 주행을 할 때 노면 상태에 대해서도 지금 205 205 정도의 넓이를 가진 타이어라면 조금은 노면을 탈 수도 있어. 근데 지금 노면도 전혀 별로 안 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런 이런 갓길을 살짝 타이어를 걸쳐봐도 안정적으로 느껴지거든. 이게 왜 그런지 잘 모르겠네. 이게 느낌은 그래, 확실히. 그래. 그래서 이런 포트홀이나 맨홀 같은 충격을 줄 수 있는 바닥 상태가 아니라면 단단한 주행 질감 혹은 안정적인 주행 질감이 있다. 그래서 노면 상태에 따라서도 어느 정도는 대비가 가능할 것 같다 라는 게 내 느낌이야. 그래. 그래서 가속 방지턱은 좀 세게 넘지는 마세요. 충격은 와요. 다만 차체의 거동은 나쁘지 않다. 뭐 있다? 봤어. 너구리다. 오, 너구리 한 마리 몰고 갈 뻔했네. 가성비는 어떤 것 같아? 이 차가 현대차 판매량 중에서 6위에 랭크되어 있더라고. 이 차가? 그래? 그러면은 소나타보다 조금 적은 정도. 그렇지. 근데 양을 봤어 내가. 3,600대인가 3,600대인가 그래. 저번 달인가? 이번 달인가? 음. 우선 최근 달이니까 집계된. 그러면은 이게 3,600대 정도인데 레이 같은 경우에는 레이 EV와 레이를 합쳐서 4,000몇 대야. 그러니까 레이 같이 잘 팔리는 차랑 거의 유사하다는 뜻이지. 그렇지. 그럼 결국엔 뭐야? 내가 볼 땐 경차를 사야 되는데 취향의 차이로 산다. 경차는 이미 정해졌어. 현대 기아에서 골라야 돼. 모닝은 차가 캐스퍼와 레이의 양대 산맥. 이런 양자 대립구조. 이런 식으로 가는 것 같아. 지금 내가 이 추세를 몰랐거든. 그래서 내가 볼 때 중고가 방어는 경차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좋을 거지만, 그렇지. 신차를 구매하는 사람도 꽤 많기 때문에 구매하는 이 대수가 많다라는 건 이런 파츠들도 많이 나올 확률도 없고 애프터 마켓 용품들 여러모로 이 차량을 유지하고 뭔가 하는데도 정비하는데도 되게 용이하다는 거지. 되게 그런 국면에서는 이 차에 대한 전망, 중고차 전망은 뭐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유지도 괜찮고 중고가 방어도 괜찮고 그 다음에 차량의 상품성도 괜찮고. 지금 같은 경우에도 방금 같은 코너도 되게 완만한 코너거든. 근데 속도가 늦어서 그런지 몰라도 되게 자연스럽게 돌아나가네. 이게 되게 희한한 차네 이거. 물론 뭐 힘은 없어. 그래서 언덕에서는 좀 힘을 내려면 좀 어려워하는데 잘 봐. 여기서도 스피드 때문에 무섭다 그지? 그렇지. 이게 차가 확실히 단단해서 코너링을 잘 잡네. 전망 얘기하다 코너링 얘기했는데 어쨌든 전망은 괜찮다. 이 차 타다가 2, 3년 뒤에 준중형이나 중형차 혹은 SUV로 바꾸고 싶은 분들은 중고가 걱정하지 말고 바꾸세요. 이 차량은 그런 차입니다. 부품 얘기 내가 해도 돼? 처음 캐스퍼가 나왔을 때 되게 관심도가 나한테 되게 높은 차라서 여러 가지 조사를 좀 했었거든 예전에. 왜? 너랑 닮아서? 죽여버리고. 그 캐스퍼는 처음에 이슈가 됐던 부분이 현대 측에서 부품의 가격을 각 부분마다 공시를 했어 홈페이지에다가. 그건 기본적으로 예전에 됐었는데. 아 그래? 근데 그 가격이 되게 충격적이었어. 왜? 앞범퍼 뭐 13,000원 이런 이랬다. 식으로 되게 네. 저렴하게 공시를 해서 경차 운전자 그때 당시에 뭐라고 홍보를 했던 게 기억이 나냐면 여성 운전자 혹은 운전 미숙자 초보 운전자가 운전을 하다가 미숙으로 여기저기 긁고 다녀도 교체를 하는데 큰 돈이 들지 않는다 라고 광고를 했던 차였어. 그러면 결국에는 부품이 저렴하게 공시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차량을 타다가 수리나 뭐를 했을 때 이 정도 금액이 들 수 있겠다라는 그 인식을 소비자한테 심어준 거예요. 그렇지. 그 부분이 상당히 가격 전망에 있어서 경쟁력이 되지 않을까 싶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차량을 정비 비용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산출이 불가능하거나 아니면 차량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는 사람들도 최소한 여기에서 고시하는 것 정도면 이 부품은 얼마니까 이 정도 나오겠구나라는 어느 정도 추산이 가능한 거네, 쉽게. 그렇지. 근데 나의 정비와 그 여러 노하우를 봤을 때 사실 하등 쓸모없는 그 서비스거든. 아 그래? 왜냐면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현대 서비스 센터나 혹은 모비스 부품 같은 거 센터에 전화 걸어서 이런 부품을 내가 사고 싶다. 얼마냐 물어보면 견적서 바로 날라와. 아 그래? 다만
그 부품의 이름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헷갈려 할 수는 있다. 다만 현대는 그런 거를 고시한 적이 있다. 맞지? 맞아. 부품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해준 거네. 오케이. 야, 차 진짜 단단해. 아니 코너링 돌 때 지금까지 단 한 차 아니다. 기아차는 거의 대부분 끼릭 소리가 나. 근데 그게 없어 이 차는. 타이어 넓이가 넓어서. 자, 이 차의 장단점에서 한번 설명해볼까? 아, 잠깐 다시 말이 꼬였어. 미쳤나? 야, 이 차 진짜 웃긴데? 좋아? 아니, 봐봐. 저기서 한번 너무, 아니, 너도 차를 이제 계속 타니까 한번 느껴봐야 돼. 이게, 둥탁, 지리지리지리, 이게 아니라, 둥탁. 이게 되게 좋은 차야. 근데 이거를 얼마나 부드럽게 잡아내느냐도 되게 기술이고. 아, 그지? 괜찮네. 저기서 한 번 더 있어. 이 차의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래? 이 차의 장단점? 여기서도, 둥탁. 한 번 더, 30km네. 아, 아쉽다. 다시 한 번. 과속방지턱아, 나한테 가라. 둥탁. 와우. 다시 한 번만, 둥탁. 오, 잘 넘는다. 장점, 주행성. 야, 이거 17인치를 들어간 거 진짜 주행성 좋은데? 다만 허리가 좀 아플 수 있어. 근데 확실하게 차체가 거동하는 게 느낌이 되게 안정적이야. 이거 한번 타보고 싶다. 아, 이거 되게 마음에 든다, 주행성은. 이 차체가 뒤틀어지는 소리가 전혀 안 나. 이거 몇 킬로 탄 거야? 그래도 10,000km 탄 건데. 차체 봐봐, 이렇게 움직일 때도 뭐, 야, 내가 타던 폴로보다 훨씬 나. 아, 그래? 폴로보다 나은 거야. 극찬이지. 이 폭스바겐은 나름 쫀쫀함이 있는데. 그러니까. 장점은 주행성이 되게 좋다. 그리고 뭐 경차니까 경제성이겠지. 뭐 이건 솔직히 말해서 약간 아반떼 무색무취와 유사한 느낌인데, 우리나라에서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가 만드는 하나 또는 둘밖에 안 되는 경차가 안 좋을 게 뭐가 있을까? 장점은 별로 이제, 근데 다만 생각보다 높은 주행 안정성? 나 이게 최대 장점이자 놀라운 점이라고 생각해. 이 차를 타면서. 그래. 단점부터 갈까? 단점은? 단점 너무 좁아. 머리 공간은 되게 넉넉해. 98 정도 됐었나? 뒷자리는 95 정도 됐는데 생각보다 헤드룸은 넓은데 이 좌우 공간이 130인가 130대가 처음 나왔어 지금. 그러니까 지금 어깨가 계속 너랑 나랑 같잖아 지금. 그래. 지금 친형제지만 더 친해질 뻔했어. 끔찍하냐? 저희 형제 둘 다 그 남자 어깨 크기를 기준으로 하는 게 인터넷에 떠도는 게 키보드를 좌우로 비교를 하는 영상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저희 둘 다 지금 그 키보드가 넘어가요, 어깨가. 근데 갑작스럽게 날씨가 추워져서 두꺼운 잠바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탔을 때 너무 어깨가 닿아서 형이 잠바를 벗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깨가 너무 닿아요. 그래서 조수석에 타시는 분들은 운전에 방해가 될까봐 자기도 모르게 좀 겸손해지면서 옆으로 붙게 되는 경향이 있네. 아 그래? 나는 이 텀블러를 집을 때마다 너랑 닿는 게 좀 약간 짜증이 나는데. 엄마한테 얘기하든가. 엄마는 네 편이지. 그래서 단점 같은 경우에는 실내 공간이 너무 작다. 그것은 높이가 아니라 좌우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1열 이 대시보드부터 2열 등받이까지의 그 거리를 재봤더니 또 1700 정도가 나오네. 그러니까 앞뒤 공간은 또 괜찮아. 그러게. 그런 말인즉슨 뭐냐, 이 차의 전고를 높게 가져감으로써 레이만큼은 아니지만 2열까지의 의자를 뒤로 더 뺐다는 얘기야. 모닝이나 이런 것보다는. 난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앞뒤 공간과 높이는 괜찮으나 좌우의 공간이 좀 작은 편이다. 그래서 조금 덩치가 있으신 분이나 아니면 좀 넓은 어깨를 가진 여성분께서는 조금 불편할 수 있다. 그러나 연인들은 상당히 뭔가 애틋한 공간이 될 것 같다. 싸웠을 땐 타지 말아야 되겠다. 그치, 싸웠을 땐 타지 말아야지. 싸웠을 땐 트렁크에 타야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점으로는 단점이 있나? 잘 모르겠네. 뭐 이 정도 옵션에 엉따도 넣어주고 통풍도 1열 운전석 넣어주고 핸따가 없네. 좀 핸들 히팅 핸들이 없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차선 유지 장치 같은 것도 다 있고 그런 부분들도 괜찮고. 단점을 얘기하기가 싫으네.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아. 이제 대부분 이런 차들의 특징은 좀 사운드 스피커가 별로 안 좋은 편이잖아. 그렇지. 근데 뭐 틀어볼 수가 없잖아 지금. 음악을 들을 수가 없으니. 그래서 그런 거 빼고는 괜찮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차가 처음 나왔을 때 차박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나왔거든. 맞아. 누가 이쪽은 차에서 차박을 하냐? 그건 맞아. 말도 안 되는 홍보 포인트였어. 그러니까 마케팅 포인트였던 것 같아. 차박 옵션을 넣는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난 차박 안 하고 싶은데. 왜냐면 이게 아무래도 그래도 레이보다는 조금 더 박스카의 형태에 좀 덜 가깝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런지 이건 차박은 좀 가능은 하나 굳이 이쪽은 데서 라는 느낌이 있어. 레이는 어쨌든 정사각형? 직사각형인가? 그 형태, 직륜면체 형태로 되어 있는 이 형태가 나한테 공간감이 넓다라는 느낌이 들어오는데, 이제 이 차 같은 경우에는 그런 느낌은 안 들고 좀 마케팅 포인트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 왜냐하면 이게 예전 경차 같은 경우에는 모닝을 비롯해서 스파크 같은 경우에도 뒤에 2열의 의자를 접을 수가 있었단 말이야. 그치.
2열을 접은 다음에 짐을 넣다 보면은 생각보다 그 공간이 길지가 않았어. 그 깊이가. 왜냐면 이게 언덕도 있었고, 그러니까 언덕이라는 게 이제 그 트렁크 공간과 시트의 언덕, 물론 이 차도 있어.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깊이가 근데 이거는 이 차는 1열이 접혀. 그래서 긴 물건은 수납하기 좋아. 그래서 그때 당시에 나왔던 쉐보레 스파크와 모닝보다는 2열이나 1열 조수석을 접었을 때 적재 공간이 넉넉하다. 다만 차박을 논할 정도는 아닌 것 같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점은 딱히 없는 것 같아. 성의가 없는 게 아니라 단점이 별로 없네. 생각보다 만족도가 높네. 자, 공식 질문이죠. 맨 마지막 질문. 형이라면 이 차를 사, 안 사? 나 같으면은 이 차를 사야 되는 걸 고민할 것 같아. 사야 되는 이유를? 왜냐면 지금 이거보다 훨씬 좋은 실용성을 갖고 있는 레이가 버티고 있잖아. 그렇지. 이 차의 장점이라 하면은 조금 더 나은 주행성, 그리고 뭔가 단단한 이 차체의 강성, 이 주행 성능에 관련된 건데, 그럼 과연 이 주행 성능이 레이보다 좋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을까? 그리고 짐을 많이 안 실는 사람한테는 이게 해당이 될까라고 고민을 해보면, 그 기차역이나 버스 터미널에 차를 대시고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장거리 출퇴근. 그렇지. 그런 분들이 만약에 혹시 야외가 아니라 시외 이런 곳에 사시는 분들이 있다 하면은 뭐 언덕길이나 혹은 뭐 이런 국면도로를 많이 달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다 하면은 이런 주행 성능도 어느 정도 고려가 될 것 같아. 그래서 나는 그런 분들이라면 내가 혹시라도 이런 도심이 아니라 약간 벗어난 시외에 살면서 뭔가 이런 주변에 살면서 버스 터미널까지 그래도 재밌는 운전을 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는 캐스퍼 터보를 살 것 같아. 근데 내가 만약에 다른 사람한테 추천을 한다면 레이하고 이거하고 아직도 결론을 못 내리겠네. 이건 각자의 몫인 것 같다. 그래. 각자의 몫인 것 같아. 근데 다만 이 차를 고려하시거나 레이를 고려하시는 분은 꼭 시승을 한번 해보세요. 왜냐면 내가 이 차에 대해서 이 차를 타면서 주행 성능에 대해서 계속 얘기할 줄 모르겠는데 얘기할 줄은 몰랐는데 생각보다 주행 성능이 괜찮아요. 레이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타보시고 이게 주행 성능이 좋은 게 단단함이 불편함으로 다가오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두 차량을 비교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이 차에 대한 동생의 총평은요. 지금 옆에서 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래 운전자가 운전할 때 옆에 탄 사람들은 불안함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근데 나는 오늘 형이 운전할 때 불안함을 느끼지를 않았어. 물론 이제 운전적으로는 형을 많이 믿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만약에 형이랑 모닝을 타고 간다면 난 좀 불안해할 것 같아. 근데 그냥 모닝이라고 하지 말고 내가 옛날에 지금 타던 바둑이 있잖아. 그치. 바둑이 탈 때하고 느낌이 어때? 바둑이 탈 땐 무서웠어. 근데 오늘은 그런 감정이 하나도 들질 않아. 근데 바둑이는 내가 작은 차에다 미친 짓을 많이 했잖아. 방음 방진제만 30만원 40만원치를 뿌렸어. 그래서 잡소리도 덜 난단 말이야. 그리고 심지어 그거는 그 스프링도 바꿨고 쇼바도 바꿨어. 그리고 심지어 인치업 해가지고 휠 타이어도 바꿨었거든. 그 타이어 같은 경우에도 그 사이즈에서 낄 수 있는 가장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안정감 있는 타이어를 꼈었단 말이야. 그래도 바둑이보다 이게 더 나아. 난 지금으로서는 안정감은 이게 바둑이보다 훨씬 나아. 바둑이는 스파크입니다. 근데 그래서 다만 당연히 경차를 내가 구매를 한다고 해도 공간성 때문에 나는 레이를 사겠지만 근데 단순히 짐을 실을 일이 없거나 애가 다 큰 와이프를 가진 입장으로서는 와이프가 차가 필요하다. 지금 물론 운전을 하고 있고 차를 가지고 있지만 근데 경차를 사고 싶다고 하면 나는 부담 없이 캐스퍼를 좀 추천을 할 것 같아. 그 정도로 주행 안정성이 지켜보는 사람 입장으로서 동승자 입장으로서 상당히 좋은 편이었다. 근데 첫인상은 별로 안 좋았잖아. 딱 아까 앉았을 때. 앉았을 때? 엉덩이 돌덩이 앉은 줄 알았어. 좀 단단하지. 또 두 번째 뭐 다른 총평은 없어? 그리고 그냥 개인적인 차이지만 이쁩니다. 아 이뻐? 딱 마음에 듭니다. 생긴 건 진짜 저는 생긴 걸로 따지면 국산차 중에 얘를 키워놓으면 삽니다. 얘가 도요타의 PT 크루저랑 좀 유사하고 그다음에 약간 그 디자인적인 부분은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뭔가 약간 단단한 SUV 디펜더의 느낌도 살짝 나고. 맞아. 디펜더의 느낌이 좀 왜냐면 이 본네트가 살짝 높거든. 맞아. 그 다음에 뒤에 그 루프 라인이 떨어지는 게 비슷하진 않지만 뭔가 그 이런 비필러나 이런 느낌들이 두껍게 있는 게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살짝 있지. 그래서 디자인적인 게 좋다. 그래서 고려를 해볼 수 있는 차다. 충분히 고려해볼 수 있는 차. 나의 총평은 생각보다 차량의 주행 성능이 좋았다. 그런데 이 주행 성능이 왜 좋을까 궁금해졌다. 단순하게 휠 타이어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다. 그지? 그치. 그래서 이 차가 주행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부분에 어떤 구조물 혹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뭔가 계획했는지 설계했는지 이게 좀 궁금해졌어. 지금은 우리가 못하고 있지만 내가 꾸준하게 공부를 더 계속하고 있잖아. 그렇지. 왜냐하면 볼 줄은 알지만 사람들한테 전파할 정도가 안 되기 때문이야. 그래서 이런 본네트를 열었을 때 내 느낌에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앞에 서스펜션이
뭔가 맥퍼슨 스트럿이 들어가긴 했거든. 근데 이 서스펜션이 꽂히는 각도가 킹핀 각도가 조금 약간 남다를 것 같아. 근데 이제 그거를 내가 이제 측정을 할 수도 없고 그냥 추측이야. 내 피셜이지. 근데 조금 제동을 할 때 뭔가 스크럽 반경이 마이너스 쪽에 가까운 것들은 안으로 모이는 느낌이 나면서 딱 안정적으로 딱 그러니까 말하자면 타이어가 몰리는 힘과 제동이 합쳐지면서 이게 안정적으로 딱 서버리거든. 그런 느낌을 내가 받았어 오늘. 근데 이제 이런 설명은 나중에로 하고 생각보다 주행 성능이 좋았다. 가 정말 큰 이 장점 그리고 이 차의 특징인 거. 그리고 생각보다 경차들이 많이 상품성이 올라왔구나. 그래. 돈으로 안 되는 건 없다. 그래서 오늘의 평가는 올라간 금액만큼 경차를 무시하지 마라. 왜냐하면 올라간 금액만큼 돈으로 바른 느낌이 많다. 안정성도 좋고 내구 소재도 좋고 이 금액 대비 훌륭한 차가 되었다. 이제는 2023년에는 그래서 경차는 두 가지만 어느 정도 괜찮다면 훌륭한 이 교통수단이 될 수 있다. 경차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총평이고 마지막으로 지금 40km 정도 탔거든. 연비가 15km 정도 나왔어. 14.7km야. 밝기도 했고 뭐 주행을 안전하게 그냥 천천히 달리기도 했고 했는데 15km 나쁘지 않네. 근데 레인은 동구간일 때 13km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야? 연비도 좋다. 연비도 좋다. 라는 말로 해석을 할 수 있겠네. 그리고 이 차가 공차 중량이 되게 낮아. 유일하게 900 될걸? 아, 그래? 내가 잘못 봤나? 하여튼 레이에 비해서 훨씬 가벼워. 그거는 정정해줄 수 있으면 정정해주고. 그래서 총평은 이렇게 끝났고요. 예, 오늘은 차 어디로 들어가는 거지? 아까 거기 맞아. 출입구와 출구가 같다. 입구와 출구가 같아. 오케이.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캐스퍼 좋은 차였고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조선평크의 형이었고요. 저는 동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차 좋네.